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진행의 전채린입니다. 오늘은 왠지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이크론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흐름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분위기,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조금 한산한 듯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뉴욕 증시가 빅컷 랠리를 시도하려고 하는 가운데 경기 그리고 대선에 대한 경계감, 중동 리스크 고조, 또 주택시장 정체 시그널이 오늘 포착이 됐다라는 점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압박했다. 이렇게 좀 매크로한 이슈들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목별로는 개별 이슈에 주목한 아주 차별화되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오늘 그래도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보합권에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엔비디아가 2% 상승하면서 시총 3조 달러 선을 돌파해줬던 덕분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의 이유, 일단 어제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블랙웰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거기다가 더해서 간밤에는 컨설팅 펌 베인앤캐피털이 연례 기술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엔비디아의 성장에 대한 상당한 낙관을 자신했는데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례 없는 규모의 아주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AI 관련 시장이 향후 3년 동안 연평균 40에서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러 기업들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이 AI 붐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고 거기에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동차 테마 내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10월 두 가지 대형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는데 로보택시 공개, 그리고 10월 인도량 발표가 대형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거다. 그러면서 콜 옵션을 매수하라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1%대의 상승이었고요. 그랬던 반면에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죠. GM과 포드의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가 미국의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약간의 비관론을 내다봤습니다. 중국의 경쟁 기업들이 워낙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파이를 빼앗길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 속에서 GM과 포드의 주가는 4% 안팎의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속적으로 멘트를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원자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력 공급사 비스트라가 되겠습니다. S&P 500 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올해 상승률 1위, YTD 기준으로 이제 어느덧 상승률이 209%에 육박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13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마이크론 실적 결과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한 실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아마 아침부터 이 수치들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가장 돋보였던 영역들을 보자면 매출액이 93%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77억 5천만 달러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특히 이 마진이 아주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총 이익률이 36.5%, 이게 전년에 마이너스 9.1%에서 베이시스 포인트 기준으로 환산을 했을 때에는 4,650bp 이상 개선이 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률도 22.5%로 5,00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개선되고 있는 아주 가파르게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주요 핵심들이 많았는데 AI 데이터 센터용 D램 제품이 강력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SSD 매출은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하이라이트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와 내년 준비됐던 HBM 물량이 이미 전부
완판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강력한 AI 수요 증가 덕분이었다라는 사측의 설명이고요. 그 덕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좋은 추세를 이어갈 것 같은 힌트를 내놨습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다시 한번 역대급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까지 확인을 시켜줬고요. 이 반도체 윈터론을 불식시켜주는 실적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13%대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한편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에도 훈풍이 이어지게 될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제 뉴스들 챙겨보겠습니다. 메타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커넥트 2024 행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개최되는 가운데 이 간밤에는 AR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이 공개가 됐습니다. 뿔테 모양의 안경인데요. 이 안경을 쓰고 내 눈동자의 위치를 추적해주면서 앞에 있는 가상 화면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이고 문자를 보낸다든지 화상 통화를 한다든지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클릭을 하면 인식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기술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증시에서의 이 관련 테마주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는 기기 하드웨어 쪽에서는 선익 시스템, 더구전자, 라운텍 등의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쪽에서는 롯데 이노베이트, 4x4, 버넥트 등의 종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긴장감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역시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전쟁 관련 테마 6가지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뉴욕 파트 마무리하고요. 국내 전략 챙겨보시죠. 중국발 훈풍이 지금 미국장까지 봤을 때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힘이 조금은 빠진 모습이죠. 어제 우리 시장도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가면서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쉬어갔습니다. 숨고르기 치고는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장중 흐름. 장중 오후장에 갑작스레 하락 반전되면서 낙폭을 키워갔고요. 7거래일, 8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됐습니다. 쉴 때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좀 급격하게 빠진 것이 공포 심리를 좀 자아내기도 했던 어제였습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현재 코스피를 사고 있지 않습니다. 6거래일째 거래소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한 달 동안 9월 들어서는 7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인 건 코스닥 쪽으로는 그래도 어제 조정받았지만 매수폭이 많이 줄었지만 5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도 수급은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선방했던 섹터의 움직임 보시면요. 이렇게 막판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중국발 효과는 단단하게 하방을 지켜줬습니다. 오전장부터 좋았었던 이 원자재 랠리에 반응했던 전선 쪽 좋았고요. 경기 부양 이제 드디어 효과 받는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업종지수로는 화학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안에는 석유화학,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 들어가 있고요. 화장품도 이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제 가장 크게 웃었던 쪽은 화장품, 특히나 중국의 노출 비중이 큰 쪽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장중 VI 발동하며 9%,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틀로 본다면 시장을 반락하게 했던 요인 중에 하나인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헤즈볼라 쪽에서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발사했다라는 내용이 12시부터 반영이 되면서 작은 방산주가 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코, 휴니드. 여기에 또 반응했던 흥구석유와 페노시언 같은 유가, 해운 쪽 좋았고요. 정통 방산주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도 어제 지수 하락을 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엇갈린 평가. 사실상 어제 UBS를 비롯한 글로벌 IB 쪽에서 혹평을 내놨죠. 보고 많이 실망했다. 할 말을 잃었다. 이렇게 100종목에 대한 실망 평가가 나왔는데요. KB금융, 하나금융지주, NH투자증권과 같은 금융주들, 보험주 일제히 다 밀렸고요. 한진칼, NC소프트, 의웬대 하고 들어갔던 종목들은 반색하는 모습이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자, 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을 때 장중 변동성을 자아냈던 4가지 이유는 이렇게 KB증권에서 꼽고 있습니다. 중동 불확실성 재개됐고 지금 간밤에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시장을 끌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로도 꼽힙니다.
내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결정 지연, 그 전날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당론을 합치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평가였었고요.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라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지금 당론 안에서도 계속해서 한 달간의 기간을 갖고 의견을 더 좁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또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은 좀 실망감이 컸었고요. 또 마이크론 실적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이 경계감은 어제 우리 시장에 반영됐고요. 이제 10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까지 더해져서 반도체 경계감이 고점에서 끌어내린 요인.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도 그 전날 급등과는 다르게 상승폭을 일부 축소했는데요. 추가 정책 지원이 있을까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 그 정도는 돼야 바주카포지라는 해석이 실렸습니다. 네 번째 거 잠시 더 살펴보면요. 간밤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미국 시장에서 그 전날에 강했었던 카지노나 캐터필러나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이틀째 연속성을 갖고 아주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그 전날 급락했었던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되돌림 현상으로 반등했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리를 움직이는 내용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특히나 금리는 성장률의 함수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동성 패키지 발표 전에 2%까지 내려가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패키지 발표 이후에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이 해석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이제 부양효과 받을 거야 라면서 주식이 올랐고 채권이 떨어져서 금리가 올랐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년물, 미국의 10년물이 정책과 성장률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는 것과 다르게 같이 좀 움직인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금리를 더 낮추고 재정 지출 발표하고 이럴 경우에는 금리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 하회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IB 쪽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등보다는 반락해야 추가 재정 지출에 더 반색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등한 게 미증시의 상승폭을 반납한 요인이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뭘 봐야 돼? 라고 한다면 부양 효과가 이제 실물 지표로 들어가는지, 물론 큰 돈이라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 같은 재정 지출과 관련된 내용이 더 발표되는지 이 두 가지와 함께 중국 금리도 10년물 국채 금리 중심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이제 봐야 될 지표가 또 늘었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다우는 사상 최고치,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꺾이면서 좀 밀렸지만 어제 우리가 장중 반락이 컸잖아요. 일부 선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조금 든든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시간에서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반갑기 때문입니다. 올해, 내년 HBM 이미 매진이다. 지금 D램과 관련해서는 레거시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PC, 서버 이쪽 워낙 수요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의 3분기, 하이닉스의 3분기 이익이 많이 안 좋을 거라고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를 차치하고도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했던 내용은 더블 카운트 했잖아요. 디스카운트 했잖아요. 이 내용은 HBM 공급 과잉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 D램 가격 그렇게 좋지 않아.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에 쭉 이제 우려감을 다 불식시키는 듯한 내용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거고요. 이 때문에 반응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오늘의 주인공이 될까요? 사실 이전에도 전해드렸지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전날까지 4거래일째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뒤따라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HBM 수요에 대해서 확인하며 MS가 가장 큰 하이닉스일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는 소부장단에서는 누가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을까요? 지금 후공정단에서는 아무래도 HBM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최근 반등 나온 테크윙,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중심으로 연속성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전공정단에서는 레거시 쪽이라서 아마 HBM 관련한 종목들보다는 크진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한 자신감도 받아가는지 더불어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과 함께 낸드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이 수요 좋다라는 이야기에 반응하며 원익 QNC, BCNC 같은 움직임들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략 체크할게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이닉스가 HBM 수요 관련해 확답을 받고 달려가게 되면 그동안 많이 못 갔었던 연저점을 경신했던 삼성전자 쪽으로도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을지, 주가 괴리는 언제쯤 좁혀질지 계속 타진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바닥은 나온 걸까요? 더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어제까지 봤을 때 62,200원에서 거래를 마쳤으니까 최근 나온 장중 저점 6,200원, 62,200원, 큰일 날 뻔했네요.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행인 점은 지금 호재 중에 호재일까요? PBR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싼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 꼽고 있는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PBR 1배를 밑돌거나 근접했을 때 나왔던 흐름을 보면 통상 40에서 60 영업일 정도는 상승과 하락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접하거나 하회했을 때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쳤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결국은 지금 1배 미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한 달 그리고 2달 계속해서 저점을 타진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여력을 확인할 수 있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반영된 이 재료는 3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거의 다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악재성 재료를 다 털어내고 마이크론의 호재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잠시 후 IT 투톱도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은 장중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진 것도 지수의 변동성을 자아낸데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워낙 최근에 바이오가 지수를 견인하는 힘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생물보안법 관련한 내용이 다소 좀 오해가 있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제 S3558 이 내용이 변경됐더라고요. 여기에서 중국의 생명공학 관련된 종목들, 이제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과 관련해서 행정기관 계약 금지 이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우시바이오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변경된 내용이 최근에 하원 통과된 이 내용 지금 번복되는 거 아니야? 로 해석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점에서 이틀째 빠졌고요. 3% 약세로 거래에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안 코드가 4개더라고요. 여기에서 좀 빚어진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나온 내용은 하원 통과, 상원 발의, 또 하원 발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너무 정신없는데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라고 하나증권에서 꼽고 있습니다. HR8333.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최근에 하원 통과된 그대로 여기 안에는 우시바이오텍 제외된 건 맞습니다. 이 부분이 변경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2032년 1월 법안 유효일 굉장히 멀죠. 이 전까지 나온 계약에 한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증권에서는 한 8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지 않느냐. 최근 이 정책 모멘텀으로 고점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는 한데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변한 건 없는데 돌이켜보니까 꽤 많이 올라왔는데? 라는 생각을 자아내게 만드는 차트입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빨간색, 보라색으로 ST팜, 바이넥스 파란색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연초부터 쭉 올라가면서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게는 35%에서 170%까지의 연간 YTD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이 3사. 여기에서 만약 우시바이오텍이 제외가 안 된 HR8333이더라도 많이 올라왔는데에 대한 고민은 해볼 자리가 되겠죠. 어제 등락입니다. 4사 다 빠졌고요. SK는 이 자회사가 갖고 있는 CDMO 기업 포함해서 같이 밀렸다라고 표기해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는 슬슬 발을 빼야 할지, 이들에 대한 프리미엄을 줬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산 쪽 점검해 볼 텐데요. 지금 필리핀 방산 전시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주들 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방산 전시회 모멘텀보다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중동 확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증시가 좀 불안하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장에서도 이를 반영하면서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고 방산주 로키드 마틴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경신했습니다. 지금 연간으로 봐도 한 30%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있는데요. 이런 확정 불안감으로 어제 스페코 휴니드 같은 중소형 방산주가 움직였는데 최근 현대로템도 신고가 부근이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경신 이후에 3개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중대형 방산주들까지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이 내용은 쭉 훑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의 거래에서 반응 나왔던 쪽, 정부 쪽에서 유튜브에 좀 눈 감아줬다. 이 연간 세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6천억 원 넘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게 되면 관련주 수혜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연결고리로 올랐던 종목들이고요. 네이버의 자사주 매입, 언제쯤 주가 방어가 나올지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당잠사 브리핑 살펴봤고요. 이 내용을 녹여내서 Q&A에 개장 전 분위기 함께 전략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 시장 어제 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 시장이 간밤에 좀 조정을 받더라도 선반영 되겠지라는 측면으로 조금은 기대해보게 되는데 그 기대 요인은 반도체였겠죠. 마이크론 시간의 급등. 오늘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반도체주 전략을 세워본다면요? 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6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3개 분기 계속해서 연속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계속 충족시켜주는 마이크론의 실적. 이제는 사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경쟁 업체가 아닌 동반자로서 지금 뭐 힘든 구간에서는 동반자로서의 풍향계 역할을 계속해서 마이크론이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컨센서스 1.1달러, EPS 같은 경우에 1.18로 예상치를 또 상회를 하면서 앞서서 이제 8월 결산이 이제 마무리가 잘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8월 결산 이후에 이제 25년도 1분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일단 뭐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1.66달러 이상을 제시를 하면서 일단 데이터 센터 사업 성장을 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전분기는 50% 이상 HBM의 효과에 힘입어서 50%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면 이번에 예상치는 93% 이상 성장을 계속해서 달리면서 사실 뭐 일단 레벨업에 대한 구간이 접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사실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마이크론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가격적인 경쟁력도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뭐 시장의 화두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뭐 관심이 많이 가는 쪽은 SK 하이닉스고 삼성전자는 사실 3분기에 대한 실적 뷰가 뭐 일단 어닝이 어느 정도 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한들 가장 우리가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봐왔듯이 HBM에 따른 이 성장폭이 사실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룸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뭐 사실 뭐 제일 먼저 시작될 것은 퀄테스트에 대한 통과가 제일 먼저. 그래서 9월 달이 이미 거의 끝나갔기 때문에 예상했던 9월 달을 일단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예상 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반등을 좀 더 우리가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이닉스의 점수 더 주자. 그러면 이 내용 보고 삼전 실적 보기 전에 그냥 하이닉스 매수도 가능한 그 정도의 파급력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PBR 청산 가치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청산 가치가 1배에서 조금 우리가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반등을 줬지만은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배 수준, 1배 이하 수준. 네. 그래서 사실 두 종목 다 매력적이지만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매력적인 부분은 뭐 배당에 대한 가치 뭐 그 정도뿐만으로 저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HBM 12단까지 우리가 뭐 개발을 완료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외국인들이 15거래일 중에 뭐 3거래일만 지금 현물로 매수를 했는데 네. 또 회귀 본능이 나온다면은 하이닉스 쪽의 점수를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소부장도 지금 분위기 좋네요. 하이닉스 9% 급반등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이오인데요. 생물보안법 오해 때문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 ST팜 2%, 바이넥스 5%, 삼반은 하락으로 이렇게 엇갈린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원 통과된 거는 그대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사야 돼요? 아니면 이제는 팔아야 돼요? 네, 뭐 하루 만에 뭐 생물보안법에 뭐 일단 포함이 됐다 안 됐다가 사실 뭐 흐름상은 맞지 않는 그 타이밍에서 이제 오보가 나온 거고요. 사실 오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하락폭이 3%대로 어제 제한적인 하락폭을 또 기록을 했고 지금 보자면은 뭐 3558 같은 경우에 중국 생명공학법의 행정기관 계약 관련돼서는 자회사가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뭐
이제 우시 같은 경우에 어제 급반등한 것을 오늘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되돌림? 쏟아질 것이 예상이 되고요. 저는 차익 매물, 오히려 네. 낙폭이 바이넥스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만은 바이넥스도 일단 CDMO 기준으로는 글로벌리하게 뭐 한 3위 정도의 이제 이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유예 기간이 한 8년 정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오히려 바이오주들은 실적으로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아니거든요. 기대감으로 오히려 좀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대감이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유예 기간이 긴 거는 오히려 뭐 좀 주가에 뭐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점사 Q&A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